통상임금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인데요, 여러분. 일단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이죠, 소정. 법정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지급하기로 정한 뭐 시간급이 됐든 1급이 됐든 주급이든 월급이든 도급금이든 그러니까 지급하기로 정한 이거를 우리가 사전적 의미라고 하거든요. 소정이라는 근로시간의 개념도 사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 안에서 얼마큼 일할 거냐 미리 정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근로는. 그래서 우리 근로계약서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적게 돼 있었잖아요. 소정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임금도 사전적인 개념이다. 사전적으로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내가 시간당 페이가 얼마인지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 얼마 받는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얼마 받을지 알고 들어간다. 얼마 받을지 고지받는 그 금액. 그게 통상임금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통상임금은 일에 대한 대가다. 근로에 대한 대가다. 우리 임금의 개념 자체가 근로의 대가였잖아요.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은 돈. 딱 그게 통상임금이에요. 일의 대가. 1대1로 맞받고 온 거. 이게 통상임금.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수당. 예를 들면 우리가 연장근로 하게 되면 OT 수당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그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왜?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거는 원래 6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지금 7시, 8시까지 일하고 있어. 이 연장분에 대해서는 100% 따로 줘야 돼요. 당연히. 임금에 대한 대가니까. 근데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럼 가산임금이라는 걸 주게 돼 있잖아요. 남아서 일하니까 피곤하겠네. 그리고 50%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이 50% 어디셔널하게 주는 거잖아요. 1대1로는 이 100%에서 끝이 났고 추가적으로 더 주는 이 50%는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어디셔널하게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통상임금 개념 그렇게 잡으시도록 하신 거고요. 뭐 판례에서 얘기하는 거 볼까요?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거. 근로의 가치죠. 1대1. 자,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칭 상관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례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떻게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잡고 있는지부터 보고 어디가 바뀌었는지를 봐야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타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타. 14년도. 제가 2012년도까지 한전을 다녔고요. TMI인가요? 2013년, 2014년 고군분투 하고 있을 텐데요. 예, 그때 이제 바뀌었어요. 거의 10년도 더 됐죠. 이때 일단 임금성 판단. 일단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된다. 그리고 통장 임금성의 주요 판단 기준을 3개로 봤어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기적이라는 건 어렵지 않죠? 정기적, 정해진 기간을 두고 그게 꼭 1개월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상여를 상반기, 하반기 딱 2번 줘. 이것도 정기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격월, 분기별, 아까 말했던 반기별 매년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었다면 정기적이다. 이런 거. 뭐 우리 기본급 같은 거 대표적으로 정기성을 갖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률성. 일률성은 뭐냐? 모든 근로자한테 일률적으로 지급되냐? 이거예요. 일률적으로. 자, 그래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팀장을 달면 직책수당을 30만 원씩 준다. 이거 팀장이라는 조건을 달면 일적으로 다 주죠. 이거는 일률성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통상임금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거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있는 것도 볼까요? 그냥 일정한 조건 기준은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휴직자, 복직자 안 주는데요. 이런 지급제한 규정을 이유로 해서 일률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적 개념이 고정성이에요. 실제 이번에 바뀐 판례도 이게 바뀌었거든요. 이게 바뀌었고, 고정성 개념을 처음에 다들 좀 어려워하세요. 딱 안 와닿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이제 개념 정의한 것부터 뭐 좀 보자면, 자,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 여부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예, 읽었는데 모르겠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거 끝에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됐다. 그러면 고정적. 그렇지 않다면 고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추가적인 조건이란 그럼 뭐냐? 추가적인 조건 여기 나오죠. 추가적인 조건. 추가적인 조건이란 예를 들면 초과 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 예를 들면 월 소정근로일의 50% 이상을 출근하면 식대 20만 원을 준다. 우리 회사는. 그럼 이 사람이 소정근로일 50% 이상을 출근한다는 이 출근 조건. 이거 출근했을지 아닐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렇게 출근해서 일을 해야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성 부정. 자, 설, 추석, 재직, 당시에 재직자인자한테만 우리는 50만 원을 준다. 그럼 재직자 조건. 이것도 고정성 부정. 왜 부정되죠? 라고 가끔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옆에 있는 동료가 다음 돌아오는 추석까지 같이 일을 하리라는 게 확정적이에요? 고정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 지금 딴 데 알아보고 이직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표 쓰고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성이 재직 조건 부정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고정적이란 말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출근 조건이라든지 재직 조건. 근데 이제 판례가 어떤 게 바뀌었냐? 24년 12월 19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바뀌었어요. 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뭐냐면 고정성을 통상임금 개념적 지표에서 제외했다. 방금 보셨던 거 고정성을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통상임금은 임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고 정기성과 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인 거예요. 더 이상 고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원합의체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판결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여러 국정농단 사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바뀌면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판결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학습했잖아요. 아니, 판사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관청이니까요. 다들 법과 자기네 어떤 신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니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판결은 그렇잖아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 진짜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 아니니까 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근데 전원합의체는 달라요. 자, 재판이 1심, 2심, 3심 가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훌륭한 대법원, 똑똑한 대법원 판사 9분이 모두 오케이 했어. 의견을 같이 했어. 예를 들면 물론 다수견, 여기도 소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정 기준을 정해서 전원이 합의를 본 그런 판결이 있잖아요. 그런 판결은 실상 하나의 법처럼 작동을 해요. 법처럼.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되고 법처럼 작동을 해요. 예, 그래 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기준이 바뀐 거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상임금 판결은 더 이상 이제 고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게 되는 거고, 이후에 나오는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모든 거에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만 재직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안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재직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명절 재직 당시에 50만 원 명절 상여 주겠다? 오케이, 해도 돼요. 해도 돼. 그리고 재직 안 하고 있으면 안 주면 돼. 예, 안 주면 퇴직했는데 안 줘도 되죠. 다만 그 50만 원이 예전엔 통상임금이 아니었는데 이젠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재직 조건은 유효하다. 이거 어렵지 않죠?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2014년 말에 나왔으니까요. 25년으로 오면서 이 최저임금 반영하고 우리는 정기상여가 원래 600%가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회사고 4번 주네요, 상여를. 설, 추석, 하계, 연말 상여를 200%를 주는, 좋은 회사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봤거든요. 이거를 숫자를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예전에는 정기 상여랑 이것들이 이제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어서 통상임금이 아닌 거가 됐겠죠. 고정성이 부인되니까 이게 아닌 거가 이제,
통상임금이 되는 걸로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넣어서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연봉이 한 5,200만 원 정도 되던 사람이 5,970만 원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특히 이제 노조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더더욱 임단협 이런 것들도 하고 뭐 노조 없더라도 대개들은 회계연도가 바뀌면 연봉 계약들을 다시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뭐 3% 5%라도 물가 인상률 반영해서 임금들이 대개는 오르잖아요. 오르는데 그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여기는 이미 한 뭐 7천만 원 정도의 700만 원 정도의 인상분이 반영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5년도 말에 서울 시내버스 막 파업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틀 정도 하고 그냥 그치긴 했지만 25년도가 끝나가는데도 거기는 임금 협상이 끝이 안 난 거예요. 왜? 노조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회사 입장. 아니 니네 올해 임금 인상 안 해줘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이 바뀌어서 임금 인상분이 이만큼 반영이 되는데 올해 임금 인상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려주냐. 이건 회사의 항변인 거고요. 노조는요. 야 이거는 이건 거고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인 거지. 이거와는 별도로 올해 임금 인상분 내놔라.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커서 실제 운송업 쪽에서 이게 이슈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25년도 임단협, 특히 노조 있는 사업장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제 또 그런 이슈들이 담겨져 있다. 이 장표 안에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상임금 딱 일에 대한 대가, 전체적인 평균임금, 보통 평균임금이 이렇게 큰데 일단 아까처럼 상여, 인정되지 않는 상여까지 이렇게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고요. 연장 야간 휴일 수당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12월 19일 이후에 연장근로 발생했다 그러면 새로운 법리로 통상임금 잡아서 OT 줘야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다만 조금 어려운 게 고정적으로 고정 OT를 잡아놓는 회사는 있거든요. 우리 25시간을 예를 들면 고정 OT를 잡아놓은 회사다. 어떻게 되느냐? 실제 만약에 연장이 18시간 바뀌었다. 18시간 발생했다 그러면 12월 19일 이후니까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그 통상 시급으로 OT 잡아서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25시간이니까 실제 발생한 18시간 빼고 남은 OT 7시간, 고정적으로 잡혀져 있는 7시간은 실제 OT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의 법률을 적용해도 되고 물론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도 되고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연차 미사용 수당도 마찬가지. 연차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이 만약에 이 판례가 나왔던 12월 19일 이후라면 새로운 법률을 적용이 된다. 자, 연차는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연차 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별도 규정이 없다 그러면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계연도. 막 12월 30일을 끝나고 31일자의 통상임금. 근데 이미 24년 12월 31일은 12월 19일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수당 계산해서 주게 되는 거죠. 자, 모성보호 관련 급여도 좀 볼까요? 모성보호 육아휴직일이 시작일이 12월 19일 이후다. 그러면 새로운 법률 적용해서 통상시급 이걸로 계산해야 돼요. 네, 이걸로 계산해야 되고 뭐 그 외에도 모성보호 관련 급여들이 많죠. 뭐 출산 전 휴가급여라든지 유사간 휴가급여 이것들도 시작일이 중요하거든요. 판례 나온 이후라 그러면 새로운 법률로 통상시급 계산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이런 모성보호 관련한 거는 자기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산재도 내가 아픈 거에 대해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의 제주체는 본인이에요. 여러분, 본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거든요.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로 뭐가 가냐면 육아휴직 내지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라는 종이가 날아와요. 이거 제출하라고. 그리고 회사는 뭐를 하게 되냐면 파란색 박스 안에 보면은 아예 써 있죠. 네, 통상임금. 모성보호 관련한 급여는 통상임금을 가지고 기준을 하고요. 그 시작은들 보이시나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그러니까 이 시작일이 24년 12월 19일 이후라 그러면 새로운 기준으로 통상시급 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금 더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25년 2월 6일 날 고용노동부에서요, 지침을 하나 줬어요. 이 지침에 있는 Q&A 위주로 해서 몇 개 살펴보고 통상임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근무일수를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예. 회사는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30만 원을 만급수당을 준다. 근데 A가 9월에는 만근해서 받았는데요. 10월에는 결근이 있어서 받지 못했어요. 그럼 이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예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출근했다, 출근율 이거가 고정성이 부정이 돼서 통상임금이 아닌 걸로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변경된 판례 하에서는 통상임금이죠.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 지급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이 만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사전에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 하면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채우지 못해 만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부분이라 Q&A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자, 학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이냐? 여기는 8월에 학예휴가비를 주고요. 1월에 체력단련비를 주네요. 그리고 기말수당으로 연 2회 7월 초 12월 말에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재직증인 근로자, 고정성 관련한 징표들이 2개 들어가 있네요. 기본급의 50%를 지급해요. 예, 어딘가요? 회사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예전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된다. 명칭 형식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까지만 갖추면 소정근로의 대가, 통상임금으로 봐야 되니까 고정성이 없다 그래도 이제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뀐 거다. 자, 새로 입사하여 자, 정기 상여금을 아직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래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엄청 많이 주네요. 자, 기본급의 750%로 정기 상여를 줘요. 짝수달에 뭐 100%, 설날 추석 이렇게 주는데 이 사람이 상여 지급일인 12월 5일 이후인 12월 10일에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 야근을 했어요. 12월 20일, 30일 연장 근로를 했다. 자,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계산해내야 되잖아요. 이거에 50%를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정기 상여를 포함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 지급일보다 이후에 입사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미리 정해져 있었잖아요. 예, 통상임금이에요. 예. 조금 개념적으로 안 와닿으시죠?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자,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자, 정기적으로 주죠. 다음에 일률적으로, 재직중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예,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서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포함해서 시간의 수당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가족수당을 아이고 아니네 하나 더 있네요.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인지. 자, 회사가 부양 가족수에 따라서 가족수당을 줘요. 부양 가족수당이 없으면 0원, 배우자 등 부양 가족이 있으면 1인당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이냐? 요거는 실질에 따라 실질에 따라 살펴봐야 돼요. 자, 원칙은 가족수당은 솔직히 소정근로의 근로의 가치와 무관하지 않아요? 부양가족이 있으니까 좀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족이 없어도 가족이 있어도 똑같이 10만 원 준다. 그럼 이거는 부양가족에 대한 뭐 이런 것보다는 원래 줘야 될 돈을 그냥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으로 발라내서 준다라는 느낌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주는 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급처럼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이 된다. 그리고 실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좀 더 준다. 만약에 모두에게 10만 원 주고 다음에 가족수에 따라서 5만 원씩 더 준다. 그러면 이 기본값 10만 원은 일단 통상임금에 적어도 봐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통상임금 산정 사유가 남았어요. 아까 이거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잘 아실 수 있는데 일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주시면 돼요. 30일 전에 노티스하고 해고를 해야 되는데 사장도 사람이야. 나 더 이상 너 얼굴 안 보고 싶어. 한 달치 월급 줄 테니까 그냥 이거 갖고 나가. 이렇게 했다. 이게 해고 예고수당이잖아요. 30일 노티스 대신에 주는 돈. 30일로 인해서 내가 30일치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일을 못하게 된 거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일을 남아서 했다, 밤에 했다, 일을 휴일에 했다. 이에 대한 보전, 가산수당도 통상임금. 연차 유급 휴가는 실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떤 것도 상관없긴 한데 되게 평균임금이 더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통 많이 주고요. 아까 모성보호 관련해서는 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다고 표에서도 보셨죠? 그리고 뭐 육아휴직급여 마찬가지. 이게 이제 통상임금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고요. 산정하는 방법도 빨리 좀 보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할게요. 자, 통상임금에 먼저 산입되는 임금을 다 추려내요. 일단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정기성, 윤류성, 이제 고정성은 탈락했으니까 해당되는 거를 추려내고요. 월 유급 처리 시간을 구해야 돼요. 아니 임금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근로시간? 왜 근로시간이라고 안 하고 월 유급 처리 시간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주휴,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까지 포함이 돼야 돼서 월 유급 처리 시간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주당 소정, 실제 일하기로 결정했던 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자 이거는 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 단위 환산 개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365일, 7일, 3.1. 이게 거의 3.45주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곱해주면은 이게 월 단위로 환산이 되는 개수가 나와요. 예. 1년이 52주잖아요. 12달로 나눠보세요. 그럼 3.45 정도 나오거든요. 요걸로 이제 해서 월 유급 처리 시간을 산출해서 이거 두 개를 나눠주면 돼요. 그럼 통상시급.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통상임금에 대한 산정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